네, 그럼 이제 구정 설 명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11일부터 이제 연휴 들어가는데 중국도 이제 보니까 11일부터 17일까지 춘절 휴장에 네. 들어가죠. 이 기간을 앞두고 이게 이제 뭔가 지금 우리가 과열이라고도 얘기하는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진정되는 그 뭐라 그럴까 휴식의 시간이 될 것인가라에 대한 네. 그 의견도 좀 있거든요. 일단 뭐 저는 당분간은 휴식으로 보고 있어요. 계속 오르는 것보다는 저는 너무 그러니까 저도 강세론자지만 일단 여기서 휴식 없이 가는 거는 저는 반대고요. 적어도 한두 달은 좀 쉬어가야 된다. 쉬는 게 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뭐 그런 급락 조정이 아니고 그냥 기간 조정인데 기간 조정이라는 거 작년에 뭐 8월부터 10월까지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때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때 순간순간 이제 급락할 때는 좀 많이 무서웠지만 지나놓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8, 9, 10월 한 3개월 이렇게 2, 3개월 옆으로 갔잖아요. 그런 식의 기간 조정. 근데 그게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죠? 증시가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거기서 힘을 응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적어도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다음 주 그 설 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게 쉬어간다는 게 뭐 이렇게 계속 빠진다가 아니라 2, 3일 오르면 다시 좀 2, 3일 빠지고 이런 식의 흐름을 보세요. 그러니까 방향성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통 보면 우리나라가 그 설 연휴 전에는 항상 아무리 강세장이었어도 좀 쉬어갔어요. 왜냐면 이제 설 연휴에 또 어떤 이벤트가 나올지도 모르고 또 올해도 뭐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또 중국이 또 너무 오랫동안 쉬잖아요. 여기에 대한 또 약간 이제 부담감들도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관망하려는 심리들 또 3천까지 올라온 마당에 아니 뭐 좀 급할 게 있냐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심리들이 나오게 되면 구정 전에까지는 좀 굉장히 좀 답답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모르죠 또 이게 좀 약간 저는 그 기대도 되고 좀 걱정도 되는 게 구정 그러니까 이 설날 이유가 좀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제가 개인 투자자들 광기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왜냐하면 이거 주식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3,200 넘었을 때 조급해가지고. 그래서 그날 객장에 아주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이 오셨고 사조를 샀는데 이게 왠지 또 설날 때 또 가족분들끼리 좀 모여가지고 역시 주식이야 나 얼마 벌었어. 사야 돼. 이제 또 세뱃돈 받은 것도 있고 이제 마지막 기회 같다. 이제 사자 또 그러셔가지고 갑자기 설날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광분하시면 또 이렇게 한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저는 그게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어쨌든 너무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길게 봐야 되는 싸움이니까 너무 뭐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쨌든 적어도 한두 달 정도 쉬어가는 게 우리나라 전체 증시를 봤을 때는 더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마음을 먹으시고 한번 좀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연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길게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의외로 좀 많은 분들이 네, 짧게 보고 너무 짧게 빨리 보고. 내가 네. 이 돈 이거 목돈 요만큼 넣어가지고 좀 빨리 네. 몇십 프로 좀 벌고 뭐 네.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물론 이제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네. 단타로도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 평범한 우리 그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1%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거니까 어려워요. 예, 어떻게 해야 제대로 좀 그 투자 행위를 통해 돈을 벌 수 있을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단기 매매가 해서 그 뭐 제 고객도 있고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도 진짜 단타만 해서 정말 부자 되신 분도 계세요. 진짜. 근데 그거는 진짜 그분들만의 특출한 능력이에요. 그거를 제가 봤는데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각이에요. 본인만이 이제 체득한 감각인데 그거는 알려준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왜냐면 단기 매매 또 짜릿짜릿하잖아요. 중장기 투자는 지루하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근데 매일매일 뭐 몇 프로라도 계속 버는 게 보이면 따라하고 싶은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로 돈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저도 해봤어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저도 해봤는데 단기 매매로 저도 벌 때 많이 벌었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운도 나빴지만 결국 다 까먹더라고요. 이게 그때 느낀 게 시장이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 매매 하려면 자기만의 뭔가 이게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떤 그 패턴 매매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차트만 보고 아 이럴 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왜 유지가 안 되냐면요. 시장이 바뀌어요. 안 맞아요. 이 국면에 A 국면에서 이 매매가 나한테 200% 수익이 안겨졌는데요. B 국면으로 딱 시장이 바뀌잖아요. 전혀 안 맞아요. 들어가면 다 깨져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면 다 까먹더라고요. 안 돼요.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해서 돈을 버냐? 그냥 되게 단순해. 너무 쉬운 거죠. 좋은 기업들. 아까 뭐 우주항공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내려갈 게 없는 돈 잘 버는 기업인데 모멘텀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런 기업이 뭔가 뉴스나 이런 거 보니까 약간 뭔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업들은 남보다 먼저 들어가서 이게 앉아 있었더니 20-30%가 금방 올라가는 거예요. 운만 좋으면. 그런 거를 1년에 몇 분만 해도 수익이 나는데 그런 매매는 사실 타이밍 매매가 아니거든요. 기다리는 매매잖아요. 내가 그렇죠. 미리 들어가서. 근데 단기 매매라는 것 자체는 애초에 내가 타이밍을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짧게 먹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반드시 올라가는 자리. 이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맞는 순간 꼬이는 건데 그거 특히 주린이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다 맞추면요. 우리 주식시장도 사실 성립도 안 하겠죠. 누구나 알면. 강남에 빌딩 몇 채 다 갖고 계실 거고. 근데 그거 자체가 성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단기 매매에서 타이밍을 내가 맞추겠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나만의 방법으로 나는 이거 하겠다. 뭐 그런 분들은 뭐 하시면 되지만 그 외에 많은 분들은 그 1% 안에 저는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1% 말고 검증된 방법들이 있어요. 주식해서 성공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 기업 발굴 하셔가지고 남들보다 좀 안 갈 때 미리.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 안 갈 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안 가니까. 그렇죠. 그때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나도 아는데 못 견디겠다. 안 갈 때 나 미쳐버릴 것 같다. 왜냐면 주가 오늘도 제가 특정 종목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오늘 이제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저도 깜짝 놀란 코오롱 인더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오늘 주가가 20% 넘게 오른 거 하루에 그냥. 왜 오른 코오롱이라면서 되게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없던 회사 같은데. 그 회사가 이제 오늘 물론 증권사에서 보고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는데 그 기업이요 지수 올라가는데도 죽어도 안 가는 거. 한 몇 달을 이렇게 지수 3,000인데 주가가 거의 얼마였냐면요 38,000에서 42,000원 몇 달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저도 이 회사를 되게 좋게 봤어요. 왜냐면 보고서 읽어보고 사업 보고서 읽어보니까 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회사가 섬유 회사잖아요. 패션도 하고 그렇죠. 거기다 뭐 아라미드 섬유라든가 특수 섬유도 하고 되게 사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올해 분명히 좋아지는 그림 같더라고요. 근데 안 가요 주가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주분들 제가 심정을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안 가고 있으면 진짜 나도 팔고 싶겠다. 저 좋은 장에서 3,000 넘어가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오늘을 기다리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 만에 2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사신 분 훨씬 많은 수익. 한 1년에 20% 수익 적은 게 아니거든요. 15%만 놔두고 꾸준히 그렇게 나면 한 큰 돈 종목에서 된다고. 그죠. 네. 근데 하루에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3개월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함의하는 게 뭐냐면 정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주식 투자 되게 쉬워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방금 말씀드린 코오롱 인더 같은 거예요. 뭔가 변하는 회사인데 아까 우주항공 방산주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그 전장 부품 회사들이 요즘에 되게 강하잖아요. 네, 자동차 LG전자도. 그 회사들도 되게 안 갔잖아요. 근데 뭔가 모멘텀이 생기자마자 주가가 이제 급등한 것처럼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하는 거 안 어려워요. 유튜브 채널 다 알려줍니다. 근데 왜 수익을 못 내느냐? 안 가기 때문에. 바로 안 가요. 타이밍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갖더라도 그냥 팔아버려요. 이거 아닌가 봐. 그리고 옮겨가요. 다른 데로. 그러면 결국 그건 뭐냐면 그건 단기 매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 가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만 좀 약간 쓴소리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 진짜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는 거 다 한 번씩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에 투자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신을 갖고 한번 3개월 안 가면 어때요? 견뎌보세요, 진짜.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방법이 주식 투자하는데 저는 진짜 정도고 누구나 수익 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방송에서도 그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나왔냐면은 8년간 정말 공대 출신이라 또 막 아주 깊게 스터디를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종목 발굴을 잘 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한 그 네. 데이터가 예. 다 있는데 한 8종목인가를 발굴했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당시에는 사람들도 괜찮네요. 다들 이제 이런 정도. 예. 본인이 이제 그렇게 발굴해서 사고 있었는데 예. 잘 안 가고 좀 하락하고 하니까 다 팔았어. 아. 근데 지금 와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게 다 2배에서 3배가 돼 있는 거야. 1년 만에. 아, 어마어마하게 올랐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종목을 발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기가 산 종목에 대한 신념과 믿음을 맞아요, 가지고 맞아요. 버티는 사람들인 맞아요.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가지가 진짜 결합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념은 있더라도 내가 그 잡초 같은 기업을 갖고 그렇긴 있으면 하죠. 그죠? 맞아요. 예. 많이 갖고 있으면 잡주.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 보석 같은 기업들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공대생분이 정말 잘 원석을 캐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발현될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근데 그걸 못 참고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잘 결합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금 종목 발굴이 참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개인들이 물론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저런 데서 이런 종목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건 본인 스스로가 그런 기업을 발굴하는 네. 그런 아주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직장인분들은 어디 탐방도 못 가요. 그렇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뻔히 아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뻔히 아는데 그게 주가가 지금 좀 합리적인 가격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미 반영된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도 좀 그런 것들이 발현이 안 돼가지고 좀 합리적인 가격이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선점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려면 평소에 어쨌든 그 정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많이 보세요. 그 유튜브 요즘에 보면 정말 애널리스트 분들이 자기 채널도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좀 평소에 좀 존경하는 애널리스트 분 중에 한 분이 그 박종대 연구원님이라고 계세요. 그 하나금융투자에 그분이 이제 유통 담당 애널리스트, 베스트 애널리스트예요. 그 박종대 연구원님이 본인 또 그 유튜브도 운영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인 투자분들이 정보를 얻기가 너무 좋다. 왜냐면 본인도 하지만 그 SK증권의 이호석 연구원님도 계시고 또 얼마 전에 사퇴하셨던 그 최상욱 연구원님 아세요? 부동산 하면 또 네. 그분도 자기 채널 운영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뭐 마감 시장 통해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발품파시면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창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뭐 어떤 분은 그래요. 유튜브 그거 봐서 뭐 되냐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 얻을 방법은 솔직히 없었어요. 애널리스트가 누가 자기 채널 개설해가지고 알려줘요. 그렇죠. 지금 다 알려줘요. 그것도 무료로. 특히 박종대 연구원님이 이제 본인 그 예전에도 그 유튜브에도 올려드린 게 뭐냐면 그 이마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마트를 발굴하신 사례를 알려주셨는데 이마트를 우린 누구나 알아요. 그렇죠. 좋은 기업은 맞는데 이마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코로나 피해죠. 이제 오프라인 매장 안 되고 이거 힘들어. 근데 온라인은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네이버나 쿠팡이 밀리는 것 같고 그죠?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그게 30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급락했었거든요. 3분의 1 동안. 근데 박종대 연구원님이 그걸 정확히 짚으셨어요. 변곡점을. 애널리스트는 알잖아요. 그렇죠. 무슨 데이터를 봐야 될지 아니까. 그럼 자기 채널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보고서로 물론 먼저 발간을 합니다, 항상. 근데 보고서를 보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능력이 돼가지고 발품 팔아서 이마트에 대한 보고서를 매일매일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변화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애널리스트가 지금 이런 말을 하니까 아직은 안 좋은데, 의견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톤이. 그럴 때가 사실 변곡점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박정대 연구원님이 그때 톤이 바뀐 걸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본인 유튜브 채널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마트가 매월 데이터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기존점이죠. 그 약간 오프라인 매장이 매출액이 돌기 시작했다. 계속 역성장을 하다가.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이후로 주가가 움직이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때 10만 원에 있던 주가가 17, 18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뭐 스타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신성식품 매출까지 증가하면서 좋은 그림이 나왔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변곡점을 사실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뭘 봐야 될지도 솔직히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단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형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을 이렇게 플랫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언젠간 좋아지는데 그 흐름을 알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아니면 자기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는 게 저는 제일 손쉬운 방법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그냥 귀찮아도 보고서 좀 더 보시고, 그리고 요즘에 보고서 보는 사이트도 많이 생겼잖아요. 유료로도 하지만 또 아니면 각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 내가 이마트는 난 너무나 관심이 있어. 그럼 이마트만 찾아보는 거예요. 뭐 유튜브를 찾으시건 아니면 각 증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마트 다 쳐보고, 그러면은 거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마트 보고서 다 나오는데 보면은 매번 똑같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 아직도 아닌 것 같다. 다 똑같이만 보네. 근데 어느 한 애널리스트가 딱 치고 나가요.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딱 언급을 하는 순간 그 종목 자체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최근에 화장품이 대표적인 거예요. 화장품을 아니 제가 뭐 박정대 연구원님을 너무 편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니 이분께서 이제 그 인사이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사례로 소개해드린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박정대 연구원, 저는 화장품 저도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그렇죠. 중국도 좀 네, 그렇고. 안 좋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우라는 기업 아세요? 용기 만드는 회사, 화장품. 아니, 몰라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화장품을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 용기에 담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용기를 만드는 회사, 화장품 뭐 펌프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연우란 기업인데 당연히 안 좋았겠죠, 그동안 화장품 안 좋으니까. 안 팔리니까.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애널리스트도 다 그냥 비슷하게 봤는데 박정대 연구원이 가지고 목표 주가 딱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제 뭐 중국 쪽도 좀 살아나고 더 이상 좀 나쁠 게 없는 것 같다.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먼저 그 똑같은 의견에서 치고 나간 거예요. 그럼 그게 스타트를 끊어요. 다른 애널리스트도 약간 동조하는 경향들이 좀 조금씩 생겨나요. 그 약간 보고서에.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던 분들도 그 후로 진짜 연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로. 그게 2만 원 하던 회사가 단기한 2만 7천 원, 8천 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려우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누구나 그냥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일 보세요. 유튜브도 좀 보시고 그 애널리스트가 나오는 뭐 어떤 뭐 코멘트들 놓치지 마시고, 평범하면 평범한 대로 그냥 기억만 해놓으세요.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보고서를 매일 보라고 하냐면, 저는 매일 보는 게 매일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변화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보고서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러면 처음 봐서 목표 주가 올리면 목표 주가 올렸구나. 그 과거를 모르잖아요. 근데 안 좋게 보다가 목표 주가 올린 건지 원래 좋게 보던 데서 계속 더 올리는 건지 이거를 알려면 매일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올린 그 이유가 뭐냐, 예, 이게 중요한 거고. 예, 그동안 안 좋게 보다가 올린 경우가 있고요. 단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그건 사실 별 의미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주가 올라가면 올려야 돼요. 그 애널리스트의 의무사항입니다, 사실은. 괴리율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기존의 보고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보다 보면은 뭐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톤이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바뀌는 뭔가 그런 변곡점들이 생깁니다. 일례로 오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OLED 있잖아요. OLED 여기 우리 스마트폰에 다 OLED 여기 패널 쓰잖아요. 근데 OLED 회사들이 몇 년간 정말 죽을 썼어요. 그 뭐냐면 그 장비 회사들 있죠.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3년 동안 증설을 하지 않을까 매년 기대를 했어요. 근데 증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OLED 장비 소재 회사들이 주가가 이렇게 반도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경쟁으로 보는 게 반도체를 보는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이렇게 가는데 OLED 회사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더는 안 빠져요. 하도 빠져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제가 놀란 게 어제부터 갑자기 톤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증권사에서 올해 삼성 디스플레이가 증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 또 나왔어요. 다른 증권사도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우린 모르지만 증권사들이 뭔가를 본 거예요. 이건 뭔가 변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잃을 것 없는 자리예요. 설사 안 되면 어때요? 잃을 게 없는데 애널리스트의 시각이 갑자기 바뀌었네. 왜 쟤는 저렇게 볼까? 그럼 궁금하면 읽어보는 거죠.
거기에 내가 만약에 동조를 한다. 아, 이 근거 맞는 것 같다. 가장 큰 배경이 뭐냐면요. 폴더블 폰 때문에 그래요. 폴더블 폰이 작년에 300만 대 정도가 출하가 됐는데 올해 삼성이 900만 대 정도 출하할 거래요. 그거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3배 늘리. 예. 그리고 폴더블 폰은 이게 2개예요. OLED가 2개 들어갑니다. 기존 폰하고 다르게 이게 펼치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900만 대가 1800대가 되는 거죠. 예전 폰으로 치면. 거기에 애플이 참전할 수도 있대요. 폴더블 폰에. 그러면 더 늘어나겠죠. 2022년도에.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걸 좀 올해는 설비 투자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노트북에는 LCD가 들어가잖아요. 보통 패널에. 네. 근데 삼성이 아마 OLED를 탑재할 거라는 얘기가 좀 있나 봐요. 노트북. 근데 노트북 워낙 잘 팔리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그럼 또 새로운 신규 수요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중소형 패널이 그동안 설비 투자가 안 됐던 게 앞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시예요. 앞으로도 이런 그 산업들이 또 이런 산업, 이런 그 어떤 종목에 관련된 이런 변화들이 보이는 그런 보고서들이 분명히 또 나옵니다. 앞으로. 그럼 그거는 정말 좋은 투자 포인트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그거를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 아니 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또 경험도 쌓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근데 제 경험상은 이게 진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확률 높게 성공할 수 있는 저는 방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의 노하우인데 이거 뭐 그냥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이거 한 10년 동안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매매 못해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제 규정상. 근데 제가 10년 전부터 이 방법을 제가 캐치해내 가지고 해보니까 실제로 확률도 되게 높고 그리고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두루뭉실하게 야 됩니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그리고 제일 좋은 게요, 실패를 해도 크게 안 다쳐요. 예, 왜냐면 이제 데이터들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일단 보고서가 나오는 기업 자체는 안정적인 기업이잖아요. 되게 맞아요. 아, 그러지 네, 않으면 맞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증권사들이. 네, 그래서 특히 주린이 분들은 한번 이런 것들을 훈련해 보시고 투자 한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유튜브가 됐든 이런저런 어떤 매체들을 예. 통해서 SNS를 통해서 뭐 지인들을 통해서 종목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 듣고서는 아 괜찮다니까 바로 들어가는데 그게 그러시면 아니라 안 돼요. 예. 이렇게 확인하는. 예. 그러니까 아까 박종대 연구원님이 유튜브에서 혹시 뭐 어떤 분이 보셨어요? 뭐 예를 들면 연우란 종목을 막 좋게 얘기해서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사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연우란 보고서를 찾아보세요. 박종대 연구원님이 쓴 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읽어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도 보세요. 과거 보고서가 최근에 어땠는지. 그러면 그전 데이터는 되게 좀 보수적이었거든요. 바뀌었네? 근데 이 근거가 맞네? 그럼 내가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야 이게 되는 거지. 무조건 누가 좋다고 해서 유튜브에 뭐 어느 유명한 애널리 나와서 이거 좋대더라. 대부분 그냥 사버리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발전은 없어요. 맞아요. 전혀. 자기가 네. 왜 샀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네. 가격을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맞습니다. 변동성이 생기면 무섭고. 맞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확인하고 내가 한 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이걸 사시면 온전히 자기께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우리 연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린이 분들은 그런 식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또 투자의 기회를 찾으시는 게. 왜냐면 이제 이게 안전하게. 망망대해 같잖아요. 사실 너무 2,200개나 되는데 뭘 선택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본인만의 기준 갖기는 되게 어려운데 이게 꼭 무조건 이것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성공했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명절이 끝나고 이제 15일 월요일서부터 이제 우리 연 부장님하고 라이브로 라이브로 이제 명절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많은 정보들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어떤 투자의 어떤 길잡이 그런 역할을 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때 이제 라이브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도 해주실 거고 그거 봐가지고 또 제가 답변 가능한 것들은 답변해드리고 그리고 아마 뭐 시간은 언제가 좋을지 아직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시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2시부터 하는 게 좋을지 요건 한번 우리가 또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번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결정하는 걸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12시에 하면 이제 점심시간이니까 직장인분들이 조금 보시긴 편하실 것 같고 2시는 또 약간 마감 시간과 연결이 되니까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한번 달아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 방영해가지고 시간은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반응이 괜찮으면 뭐 주 2회 정도 갈 수도 있는 네, 거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함께 해주신 염승환 이베스트 증권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